이번 문제는 말이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요. 아마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죠. 아직도 지금 학교가 개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또 19라고 또 불러달라 그래서 우한 코로나죠. 우한 코로나.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타 바이러스라고 한탄강에서 유래된 한타 바이러스, 20년째 한타 바이러스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중국에서 일어난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면 안 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타 바이러스는 지금 20년이 넘게 지금 한타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놈의 역사성이 있죠. 바이러스가 생겼으면 어디서 생겼고 왜 생겼는지 맞춰서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아니, 처음에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이름을 바꾸래. 우리는 거기에 익숙한데 왜 우한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건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소자 어찌하오리까. 이 왼수 같은 우한 바이러스. 그죠? 예. 그래서 겨울방학이 길어져서 아직도 개학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원 위에 점 P가 원 위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두 점 A, B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두 점 A, B에 의해서 A, B와 좀 움직이는 점 P를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넓이가 막 변하겠죠. 그죠? P점이 막 돌아다니니까. A와 B는 고정되어 있는데 P점은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넓이가 변해. 넓이가 변할 텐데 제일 넓을 때가 얼마냐. 이게 이제 이번 문제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삼각형 있잖아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죠. 그죠?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자,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고요. 그 삼각형 넓이가 변한다는 것은 이 밑변이나 높이가 변한다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그림을 보면 A와 B를 보면은 이 A와 B에 이렇게 A와 B는 좌표가 고정이 돼 있어요. 자, 고정이 돼 있고 P점이 이 원 위를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돌아다녀. 그럴 때마다 삼각형의 넓이가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를 밑변이라고 봤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높이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뭐 여기 있을 때랑 이렇게 요점에 있을 때랑 높이가 수선을 그을 때마다 높이가 변하게 되겠죠. 그죠?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P점이 여기 있다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색깔친 부분, 색칠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그 넓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넓이가 변한다는 건 이 높이의 길이가 변한다는 거니까 이 길이들이 변하는 거겠죠. 그러면 변했을 때 가장 넓이가 넓어지려면 뭘 해야 될까? 높이가 가장 높아야 되겠죠. 그죠? 높이가 가장 높은 상태가 돼야 되는데, 높이가 가장 높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여기까지 그냥 지울까요? 높이가 가장 높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자,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이 원과 이렇게 딱 만났을 때, 평행한 직선이 원과 딱 만났을 때 높이가 가장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 점을 찾아가지고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우리는 이 점도 찾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점은 어떻게 찾냐 하면 y는 요 직선과 평행해야 되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6칸 갈 때 6칸 가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에요. 그리고 y절편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원의 반지름이 루트 2고, 자, 여기 수직이니까 여기도 루트 2가 되고 45도죠. 그죠? 이 원이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라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2가 됩니다. 실제로는 2. 그래서 y절편이 2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직선과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면 요 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요 점의 좌표를 찾아가지고 수선을 그어주면 돼. 그죠? 뭐 물론 또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더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요. 이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0,0이고 이 직선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y는 x-6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 근데 얘는 또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공식에다 적용시켜도 되죠. 그죠?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또 뭐냐 하면 이 x축과 y축은 수직이에요. 수직. 그죠? 그리고 여기 직각삼각형에 여기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을 그으면 이 빗변의 중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 삼각형을 가지고 봐도 되고 이 큰 삼각형을 가지고 봐도 되고 이 큰 삼각형에 이게 6이고 이게 6이기 때문에 넓이를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도 되고요. 이 대각선 길이는 얼마냐 하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6 루트 2라는 건 알겠죠. 6 루트 2. 6 루트 2인데 그 길이의 반이에요.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바로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도 이 6 루트 2의 반, 3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요. 자, 그걸 구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다음에 풀 때 간결하게 푸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 문제 선생님이 풀어주고 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내가 매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념이 강하면 사고가 자유롭다. 지금 벌써 4-5가지의 방법을 설명했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골라야 된다고. 자, 요 점에서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수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길이를 구하는 것은 3 루트 2 지금 해줬어요. 그죠? 자, P점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지름의 길이겠네요. 그죠? 반지름의 길이. 그래서 요 지금 빨간 부분의 높이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수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으면은 이 반지름과 요 길이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지. 하지만 이 반지름이 쭉 연장해서 여기 중심을 지나면서 여기를 지날 때 넓이가 최대가 될 테니까 요때 요 반지름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와 반지름을 더했을 때 최대의 높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죠? 직선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습니다. 그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이렇게 더해주면 최대의 높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최대의 높이가 된다. 요 삼각형에서. 그죠? 예. 그리고 반지름을 이렇게 빼주면 바로 최소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최소의 높이. 그죠? 예. 높이 중에 최소값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면 최대의 높이가 되거나 최소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그때 바로 뭐예요? 이때 바로 최대의 넓이가 될 것이고 이때는 바로 최소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최소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최소값은 소문자로 써야지. 최대값은 대문자. 자, 최대값의 넓이가 되고 최소의 넓이가. 여기서는 최대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얘를 구하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끝났어요. 그죠? 이론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요점까지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죠.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6 루트 2가 된다라는 거고, 이게 밑변이네요. 그죠? 6 루트 2.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3 루트 2예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그리고 여기서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요 반지름이 바로 요 값에 여기 2죠. 그죠? 2에 루트를 붙이니까 루트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최대의 넓이는 이렇게 되겠네. 2분의 1에 밑변 6 루트 2. 그죠?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3 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더하니까 높이는 4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최대 넓이는 46에 24가 된다. 그럼 여기 우리 최소값도 구해봐야 되겠네. 최소의 넓이는 2분의 1에 6 루트 2까지는 고정이잖아. 삼각형의 넓이가 변하려면 밑변이 변하든 높이가 변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밑변은 고정되어 있죠. 그죠? 밑변은 고정되어 있고 높이만 얘만 변해요. 자, 여기 밑변까지는 똑같고 높이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3 루트 2이기 때문에 여기 루트 2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3 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면 2 루트 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높이는 2 루트 2가 된다. 그러면 넓이는 12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이 값의 반이에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최대값의 반이 최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변하는 게 요것이고 높이가 지금 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이 직선이 멀리 있으면은, 자, 이 길이에서 요 r을 더하는 거랑 이 길이에서 요 r을 빼는 거랑 그것이 2배 차이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달라질 것이고, 이것은 우연의 일치다. 이것이 2분의 1 된 것은 우연의 일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최대값이 24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요것은 제가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을 유도하는 거를 설명을 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걸 누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더 간편하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 길이가 루트가 아니죠. 이 길이가 6이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도 x절편 y절편이 나와 있으니까 6이기 때문에 넓이를 이용해서 구한다든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빗변의 중점을 이용해서 구한다든지 이렇게 구했지만 이 두 점의 위치가 그런 위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요 점에다가 요 점 이렇게 이쪽 길이가 다르게, 이쪽 길이가 다르게 하면은 여기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했을 때요. 여기 중점이 아니에요. 높이가. 왜냐면 얘는 이렇게 수직이 이렇게 되거든. 수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게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양이 달라졌을 때, A, B의 위치가 달라졌을 때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똑같은 게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필요하다. 그래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실제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 별다른 게 있을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것이고, 요 사실이 필요하네요. 그죠? 요 사실. 자, 제가 여기다가 빗금을 쳐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얘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그죠?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의 높이가 되고, 반지름을 빼주면 최소의 높이가 된다. 요 사실을 알면 되겠죠. 단지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질문을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넓이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러면 최소 범위가 10이고요. 그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최대 범위는 24가 되는 거죠. 그죠? 넓이는 최소 12에서 최대 넓이 24까지 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른 문제 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는 자, 여기를 지어볼까? 다른 문제는 이건 뭐지? 뭐가 새로 생겼는데? 동기화 연결 끊김? 인터넷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왜 동기화 연결 끊겼을까? 다른 문제는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2에 2002제곱 곱하기 5의 2003제곱 이것의 자릿수를 구하시오. 자릿수. 이게 몇 자릿수냐, 그죠? 이것은 몇 자릿수냐.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자, 이 수를 계산해 보면 얘는 몇 자리의 수인가? 몇 자리의 수인가? 자, 이걸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 알기 전에 얘부터 알아야 됩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을 3번 곱하면 우리는 1000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1000이라는 걸 아는데 그 1000이라는 것은 바로 4자릿수다. 4자릿수다. 자릿수라는 걸 계속 쓰기 힘드니까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10을 3번 곱하면 4자릿수가 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4자리. 그죠? 만약에 10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개냐, 몇 개라 할까요? 10개라고 할까요? 10개? 10이 10개면 10을 10번 곱하면 1 곱하기 동그라미가 계속 생겨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10개가 됩니다. 그죠? 동그라미가 10개예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10개에 1까지 있으니까 얘는 11자리 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을 몇 번 곱했느냐가 몇 자리가 되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10이라는 건 어디서 왔느냐? 10이라는 것은 바로 2 곱하기 5에서 왔습니다. 곱해서 10이 되는 수는 세상에 딱 이 두 개밖에 없어요. 2랑 5랑 곱해야지만 10이 됩니다. 어떤 다른 수를 곱해도 10이 되는 다른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2가 되는 거는 뭐예요? 2랑 6을 곱해도 되고 3이랑 4를 곱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수를 생각했을 때. 하지만 10은 세상에 딱 2랑 5를 곱했을 때만 1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랑 5랑 한 쌍을 만들면 10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이제 2에 2002제곱하고 5에 2003제곱하고 계산했을 때 2 곱하기 5를 짝을 지어보면 몇 개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2는 총 2002개가 있고 5는 2003개가 있으니까 2002쌍까지는 곱할 짝을 지을 수 있고 5가 하나가 남겠죠. 그죠? 5가 하나가 남습니다. 그죠? 여기 하나 남는 거 얘도 중요해요. 이 숫자가 달라질 때마다 얘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쪽과 이쪽이 달라질 때마다 얘도 달라지겠지만 여기는 나머지니까 5를 2랑 짝지어서 2002쌍을 짝을 지고 나면 5가 하나가 남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주어진 식은, 자, 이 주어진 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주어진 식이라서 준식이라고 해요. 준식이. 준식이라는 이 친구는 자, 2랑 5랑 짝지어서 2002번을 곱하고 그리고 5가 하나가 남아요. 근데 2랑 5랑 짝지어서 곱하면 그게 10이 되니까 10에 2002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5가 하나 남네요. 그러면 이 5를 앞에다 쓰고 10을 2002번 곱하면 이제 요 원리를 이용하면 되지. 5 곱하기 10이 2002면 여기 동그라미가 쭉 해서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개수가 2002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2002개. 이거 월드컵도 아니고. 자, 근데 거기다 5를 곱하면 5에다가 뒤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2002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2002에다가 요거까지 2003자릿수가 된다. 몇 자릿수냐? 2003자릿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2003에
값과 여기 2003은 우연의 일치예요. 우연의 일치. 자, 여기 여기 지수 큰 놈이 답인가 보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이거는 우연입니다. 우연.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 2가 10개가 있고 5가 12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2랑 5랑 짝은 몇 개 지을 수 있어요? 10쌍을 지을 수 있죠. 그리고 뭐가 남아요? 5가 2개가 남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5 2개는 5 2개라고 일단 써볼게요. 자, 그리고 이 뒤에는 뭐냐면 10이 10개네. 그죠? 자, 그러면 10이 10개니까 자, 봅시다. 10이 10개니까 5 곱하기 5는 25고요. 이것도 10이라 쓰면 안 됩니다. 자, 이 뒤에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바로 적을까요? 바로 적을까요? 바로 이 뒤에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해서 몇 개 됩니까? 자, 이게 10개죠, 10개. 그죠? 10개. 그러니까 10개에다가 2개 더하니까 12자리야. 12자리. 뭐야, 이거 내가 우연의 일치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못해서 똑같은 게 됐네. 이게 10이라서.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우연의 일치인데, 응? 자, 이 숫자를, 야, 내가 이거 지금 우연의 일치, 얘랑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숫자가 똑같은 게 돼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자, 2가, 이거 너무 많다. 2가 5개, 5가 7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5자리에다 2자리잖아. 5를 3번 곱하면 3자리 되고, 5를 4번 곱하면, 5를 4번 곱해야지 되네요. 자, 보세요. 이것도 또 우연의 일치야. 여기에 5가 되고, 얘가 2가 되는데, 그럼 여기는 25고, 동그라미는 5개니까, 총 5, 6, 7자리가 되죠. 그죠? 7자리가 되네. 야, 이게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네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5에 2가 2개가 있고, 이거 확 늘려볼게요. 얘가 6개가 있어요. 6개. 6개. 그러면 2랑 5랑 짝을 몇 개 지을 수 있어요? 2쌍을 짓고 5가 4개가 남네요. 그죠? 5를 4번 곱하면 5, 25, 25, 625가 돼요. 625. 이거는, 자, 동그라미는 2개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몇 자리 숫자예요? 5자리 수죠. 그죠? 5자리 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6이랑 같지 않죠? 그래서 얘가 우연의 일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만 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경우도. 2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 숫자를 하다 보면. 그죠? 2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2가 10개에다가 5가 5개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2랑 5랑 짝지어서 몇 개 짝지을 수 있냐면 5의 개수, 이게 더 작은 수만큼 짝지어지겠죠. 그죠? 짝지어지고, 그리고 2가 5개가 남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10이 5개고, 요거는 2를 5번 곱하면 그건 32죠. 그죠? 32에 10이 5개니까 동그라미가 이렇게 5개가 붙겠네요.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5, 6, 7자리가 되겠죠. 그죠? 자, 얘는 7자리입니다. 7자리의 숫자. 그래서 요거는 우연의 일치다.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거 큰 값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은 해결을 해드렸고, 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해결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